강남, 용산, 과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집값 하락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압박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지, 또 매도자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급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상승세는 4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 용산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과천 같은 데도 88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 발언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데요. 다주택자를 이제 압박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대출 규제에 대한 손질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확정이 됐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세금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대통령 정책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도 있지만 매도 기한이 사실상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데 사실 3개월도 아닙니다.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시간이 더욱 부족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서울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보면요. 지금 급하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초에는 서울 외곽 지역이 이제 그 하락으로 먼저 전환하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순서가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삼동의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억에서 15억으로 한 1억 정도, 대치 음마 같은 경우도 한 1.1억 정도 나오는 경우를 보고 있고요. 또 이보다는 더 심하게 2억이나 3억, 5억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나오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면 강남부터 먼저 시작이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돼 버리면서 세금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내야 되는 양도세 중과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강남 핵심 단지가 120억짜리가 20억이 하락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면서 아마 강남 핵심 단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은 무너지는 중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22년식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책 조정기고 또 매도 압박 구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전세가가 0.08%의 인상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분당이라든가 수지 같은 데는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핵심 지역 같은 데는 버티거나 상승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나리오를 본다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운매가 일정 부분 소화된 다음에 반등을 하지 않겠냐는 시나리오와 관망이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시나리오, 또 추가 규제가 여기서 더 나온다고 한다면 하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비해서 매매 갭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고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가 하락되면 전세와 매매가 붙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한번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대단지라든가 역세권 중심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변수가 많습니다. 추진 과정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또 재건축 초과 환수제도 그대로 남아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한번 잘 따져보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말씀드려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초급매가 있다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용산 같은 데는 재개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기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실거주 하실 분들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정책이 지금 심리를 꺾었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라든가 또 향후에 벌어질 전월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이 흔들리고 있고요. 과천도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정책 압박 속에서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 9일까지가 1차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좀 더 섬세한 대책이 반드시 발표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가 대출은 또 막혀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대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일부 급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런 시간들이 급하게 지나가 버리면 때를 놓치고 결국 매물 잠김과 거래 단절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에게는요, 바뀐 규정들이 너무나 복잡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빠르게 서두르지 않으시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매도하실 분들도요, 의향이 있으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물건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매수자에게 토어 승인이라든가 대출, 이사 관련 시간 확보할 시간을 주셔야 확실한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토지 구역 안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요,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동시에 참석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뭐 인감이라든가 신분증, 매매 계약서, 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도 필요한 데다가 또 실거주 여부도 제출해야 되고요. 입주 시기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승인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처리 기한은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보통 한 10일 정도면 처리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숨막힌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완벽한 거래를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